18번 보겠습니다. 일반항 AN이 n제곱의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수학적 기납법으로 우리한테 어떤 명제 하나를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죠. 네모칸 채우는 문제고요. 네모칸 채우는 문제의 기본적인 풀이는요. 항상 위아래 등호를 기준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느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명제 자체의 증명에 관한 걸 공부하고 싶으시면 네모칸에다 채우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이게 뭘 증명하는 것인지를 읽어보는 게 더 우선인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증명하고자 하고 있는 명제와 실제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필요한 문제 맨 첫째 줄에 나와 있는 AN이 n제곱이다라고 하는 항만 제가 써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첫째 줄에 써놓은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나타내야 될 가라고 하는 거 윗줄부터 쓴 겁니다. 가 윗줄에 보면 m 더하기 2의 s에 m 더하기 1 빼기 시그마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처음에 가를 찾는데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죠. 사실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가라고 써 있는 것보다 이 뒤쪽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의 sk잖아요. 근데 이 윗줄에서 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m 더하기 1까지의 sk였죠. 즉 얘를요 마이너스 뒤에 있는 시그마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1번 항부터 m 플러스 1번 항까지를 k에다가 대입한 걸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시그마 k가 1부터 m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다가 더하기 s의 m 더하기 1이라고 따로 써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걸 보면은 m 더하기 2의 s의 m 더하기 1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와 시그마 부분은 여기 이제 써 있는 거랑 똑같아진 거죠. 그러면 m 더하기 2의 s m 더하기 1과 마이너스 s m 더하기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 빼기 1 같은 개수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m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 m 더하기 1이라는 항이 m 더하기 2개가 있고 이 앞에 한 개가 있는데 뺄셈이니까 m 더하기 1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가하고 여기 있는 가를 채워서 m 더하기 1이라고 써놓은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냐면 오히려 뒤쪽에 있는 이 시그마 부분, 이 시그마 부분은 어때요? 지금 동등해요. 이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는 식이죠. 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뒷부분에 있는 m 더하기 1의 s m 더하기 1 얘가 m 더하기 1의 sm이 됐잖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수열에서의 s는 뭐예요? 수열에서의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의 n까지를 다 더하는 게 sn의 성질이죠. 지금 여기서도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그래서 써놓은 건데 걔를 생각해보면 이 부분 m 더하기 1의 s m 더하기 1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m 더하기 1 냅두고 s m 더하기 1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 m 더하기 a의 m 더하기 1까지만이에요. 자, 이때 요 밑에 줄에 나가 나오는 줄에 보면 m 더하기 1의 sm이잖아요. 요 연두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뭐냐면 m 더하기 1의 m까지 더한 부분이죠. 즉 결국에 나 자리에 와야 하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m 더하기 1과 a의 m 더하기 1을 분배한 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연두색과 연두색을 분배한 식이 바로 뭐다? 여기 있는 m 더하기 1과 sm이다. 그래서 m 더하기 1과 여기 있는 a의 m 플러스 1항 얘를 이렇게 전개한 식이 나 자리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원래 나 자리에 와야 되는 건 m 더하기 1 곱하기 a의 m 더하기 1이에요. 자, 근데 a의 m 더하기 1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문제 처음에 나와 있었던 an이 n제곱이다라고 하는 이 식에 의해서 얘는 m 더하기 1 곱하기 m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계산하면 m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즉, 나 자리에 와야 하는 건 m 더하기 1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f, m에 대해서 f2 m이 2일 때니까 3 더하기 g1 m이 1일 때니까 2의 세제곱인 8 더하면 11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 보시면 y는 a의 x승이다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를 y는 fx다라고 할 거다라고 써있죠. 그러면 fx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a의 x-k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조건으로 어떤 조건을 줬냐면 f의 2 플러스 x와 f 2 마이너스 x 곱한 게 1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직접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직접 x자리에다가 2 플러스 x와 2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써보면 이 주함수로 밑줄 친 식은 a의 2 플러스 x 마이너스 k와 a의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를 곱한 게 1이다라는 식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4 마이너스 2k 승이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a는 1이 아니라고 분명히 써줬어요. 지수함수의 성질이기도 하지만 a가 1이 아니기 때문에 1이 아닌 어떤 미수를 가지고 있는 지수함수의 함수값이 1이 나오려면 지수가 몇인 순간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즉 4 마이너스, 다른 식으로 해볼까요? 4 마이너스 2k가 몇이어야만 한다? 0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결국에 K가 2라고 하는 실질적인 평행 이동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아래다가 fx를 새롭게 다시 써보면 K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A의 x-2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기억 F2는 1이냐 라고 했는데 F2라는 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겠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a의 0제곱이죠. 즉 a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은요 fx와 f 인버스 x, 즉 함수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이 두 개냐라는 걸 물어봤는데 이 문제를 잘 보시면은요 a의 값의 범위는 그 어디에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다? a의 범위가 1보다 클 때와 a의 범위가 0과 1일 때에 대해서 항상 이 두 개를 모두 다 얘가 만족해야지만 얘가 참인 명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아시다시피 거짓인 것에 대해서 반례를 간단하게 하나만 들면 되잖아요. a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해 볼까요? a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이러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함수는 y는 x를 기준으로 아무리 열심히 대칭을 시켜봤자 교점이 하나밖에 생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니은은 너무 판에 박힌 거짓이다. 그래서 반례를 수치로 생각하고 싶다. 그러면은 a 자리에 2분의 1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a 자리에 2분의 1을 넣어보시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모의고사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바로 뭐예요? 기울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떤 함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보다 크다 작다에 관한 설명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는 ft 플러스 1 마이너스 ft 플러스 2 마이너스 ft 플러스 1이라고 써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식을 잘 보시면 분모에다가 정의역에 해당되는 값들을 이런 식으로 뺄셈하는 과정을 써도 무방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뺄셈하는 값에 대해서 무방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함수 f에 있어서 t일 때와 t 플러스 1일 때 사이의 기울기와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2일 때 사이의 기울기에 대해서 과연 크기 비교를 할 줄 알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니은에서 확인할 때랑 똑같죠.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a의 값이 몇과 몇 사이에 있는지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둘 다 만족을 해야지만 디귿이 참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a라고 하는 함수는 a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는 a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형태로 생긴 함수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생긴 함수죠. 자, 이때 명백하게 t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관계없이 t일 때, t 플러스 1일 때, t 플러스 2일 때를 가지고서 앞에 거는 t와 t 플러스 1일 때의 기울기,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뒤에 있는 식은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2 사이의 기울기. 자,
어때요? A가 1보다 클 때는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등식이.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기울기.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그림도 마찬가지냐? 네. 여기가 t일 때, 그럼 여기가 t 플러스 1일 때, 그럼 여기가 t 플러스 2일 때. 그럼 어때요? 얘는 여기 사이의 기울기, 그리고 여기 사이의 기울기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죠.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더 완만해지면 더 큰 수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됩니다. 즉 이것은 A가 0과 1 사이에 있든 A가 1보다 크든 무조건 3이 될 수밖에 없는 설명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목하다, 볼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미적분 과목까지 배우는 학생들은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걸 배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인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도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의 그림이죠. 원과 삼각형, 그리고 거기 안에 다시 내접하는 형태의 원에 대해서. 자, 생각보다 문제가 얘는 간단한 편입니다. 이제 뒤에서 선생님이랑 또 다시 같이 할 29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림을 해석하고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20번 같은 경우에 조금 그거보다는 훨씬 쉬운 편이었어요. 자, 문제에서 코사인 BAP가 5분의 4다라는 말을 해줬어요.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 써먹을 거니까 세타라고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 이 삼각형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반지름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여기의 각도도 세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 또한 이 세타가 여기로 와야 되죠. 자, 이때 이 반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오른쪽에 내접하는 R1을 반지름으로 갖는 원의 중심을 지나게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여기와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은 합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 여기도 세타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필요한 부분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색감 불펜을 이용해서 R1과 R2를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건지 표현해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1이죠. 첫 번째 반지름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내접하는 이쪽으로 내리는 수직까지도 R1이 될 수 있죠.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 분필로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 이 부분의 반지름을 물음표라고 했을 때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기 때문에 사인 세타도 구할 수가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걸 이용해 보시면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R1과 물음표 사이의 관계식이 사인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즉 물음표분의 R1이 5분의 3이기 때문에 결국 물음표에 해당되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분의 5 R1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음표와 R1을 더하면 뭐가 돼야 된다? 이 큰 반원의 반지름과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큰 원의 반지름 문제에서 지금 1로 주어졌어요. AB의 길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즉 3분의 5 R1 더하기 R1을 하면 1이 돼야 된다. 3분의 8 R1이니까 R1은 8분의 3이라는 값을 쉽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R2 쪽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부터 좀 계산해 볼 건데요. R2 쪽은 지금 선생님 그림을 조금 삐딱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 그림을 조금만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원의 중심을 지나게 이런 식으로 노란색 선을 긋는다면 이 노란색 선은요, 지금 현재 반지름의 역할을 하면서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죠. 자,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대해서 요 길이가 반지름이 R2, 여기서부터 여기도 R2, 이렇게 R2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여기를 또 수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번에도 여기를, 이번에 여기는 뭐 별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1과 별에 대해서도 사인 값을 이용할 수가 있죠. 즉 사인 세타는 별, 1분의 별이니까. 근데 사인 세타가 문제에서 5분의 3인 걸 아까 전에 우리가 R1을 구할 때 사용을 했었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의 길이가 5분의 3이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 5분의 3 더하기 2R2, R2가 두 개 더해지면
이 반원의 반지름이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R2는 5분의 2, R2는 5분의 1인 값을 찾을 수 있고 아까 앞에서 구했던 R1과 R2를 곱해서 이 둘을 곱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R1 곱하기 R2는 40분의 3이다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보시면 AB의 길이가 3, AB의 길이가 6, BC의 길이도 6이겠죠 당연히.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는 B 2대 EC가 1대 5라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AB의 길이가 6인 게 확실하니까 이 길이는 1이고 이 길이가 5라고 바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형태에서 EAC 즉 여기 T인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50까지 곱하기 값은 몇이냐 이랬는데요. 전형적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기본 계산 문제가 됩니다. 일단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이 길이 어떻게 되죠? 1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루트 11일 거고요. 자, 이 길이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로 3, 3, 9, 6, 6에 36, 9 더하기 36, 루트 45. 자, 루트 받고 숫자는 일부러 안 꺼냈습니다. 자, 이때 여기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계산식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45분의 10의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루트 45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해보면 얘랑 계산할 때 얘가 어떻게 돼요? 3루트 5죠? 3루트 5고 루트 5 루트 5 곱하면 5가 되니까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5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맞죠? 자 이랬을 때 5 그리고 2, 3 2, 3은 6, 6, 5, 30 루트 2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55 마이너스 25 그러면 30 약분하면 루트 2분의 1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을 하면은 2분의 1 여기에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값은 지금 현재 예각의 그림을 띄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루트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만약에 둔각의 그림이었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할 때 코사인이 연수로 나올 수는 있지만 어차피 사인은요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이 양수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므로 50 사인 코사인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50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약분하면 25라는 값을 가진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함수 로그 함수죠. y는 로그 3의 5x 빼기 3이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있는데 세점 5ab는 한 직선 위에 있으며 5a 대 5b가 1대 2다. 자, 5a 대 5b가 1대 2다.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그림을 옆에다 조금만 다시 그려보면은 5a 대 5b가 1대 2다. 즉, 요 높이도 1대 2가 되고 가로도 1대 2가 되겠죠? 닮음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랬을 때 AB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점의 좌표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를 알파, 0, 요 점의 x좌표를 2알파,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닮음에 의해서 1대 2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알파, 여기다 대입하면 로그 3의 5알파 빼기 3이라는 점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는 2알파, 여기다 2알파를 대입해서 로그 3의 10알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x자리에다가 2알파를 대입한 값을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식이 뭐라고요? 여기가 2배라는 거 써먹었잖아요. 그럼 높이도 몇 배가 돼야 된다? 2배가 돼야 된다. 그럼 최종적인 식은 앞에 길이의 2배인 2 로그 3의 5알파 마이너스 3은 뒤에 y좌표에 해당되는 로그 3의 10알파
3 이런 계산할 수가 있고요. 로그의 개수는 진수의 지수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렇게 바꿔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때요? 로그 미수가 둘 다 3이니까 똑같죠? 즉 5알파 마이너스 3의 제곱 얘가 10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단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죠? 아, 이게 알파는 5분의 3보다도 커야 되고 10분의 3보다도 커야 되는데 10분의 3보다 5분의 3이 더 큰 숫자죠? 그러니까 5분의 3보다 커야 된다는 진수 조건을 좀 잠깐 옆에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 전개하면 25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5니까 30 알파 넘어오면 마이너스 40 알파 돼요. 그죠? 플러스 분대 넘어가면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인수분해가 5알파 5알파 2 6 하면 5 6에 30 2 5는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그러면 알파는 5분의 2거나 또는 5분의 6이어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우리가 뭘 썼죠? 진수 조건을 썼죠? 진수 조건이 아까 5분의 3보다는 커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알파는 5분의 6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점의 좌표를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됐네요. 그죠? 알파가 5분의 6이었으니까 여긴 5분의 6, 여기에다가 5분의 6 적어놓으면 5분의 6, 6 빼기 3은 3. 아, 5분의 6,1이었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죠? 선분 AB의 기울기를 물어봤는데 선분 AB의 기울기, 직선 AB의 기울기는 선분 OA의 기울기와도 같죠? 그러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즉 5분의 6 빼기 0분의 1, 6분의 5구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기울기의 분모 분자를 기하분수로 표현했을 때의 덧셈 5 더하기 6에 대해서 1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이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가하보다 두 개의 조건을 줬죠. 가조건에 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의 AN이 2 곱하기 절대값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의 AN과 같으며 나조건에 보면 A3 곱하기 A6이 0보다는 커야 된다를 만족하는 어떤 등차 수열이다. 자, 이때 A1분의 A21을 계산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고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수능에 가시거나 이러면은 21번과 30번은 약간 미적분으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많은데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21번하고 30번 중에 보통 한 문제 정도는 수열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실제로도. 하지만 아직 9월 모의고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1번 같은 경우에 그냥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냥 단순 계산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해석의 개념이 별로 안 들어가죠. 자, 가조건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합공식으로 바꿔서 써보자면 가조건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 라고 하는 이런 합공식을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우변에 있는 식도 똑같이 써보자면 2 곱하기 절대값 2분의 n 마찬가지로 2a 플러스 n-1d 라고 하는 이러한 합공식을 쓸 수가 있죠. 자, 이때 이 가조건을 많이 정리를 해놓는 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실제 하실 때 편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한다고 해서 절대값의 성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약분은 여러분이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단 마이너스를 약분하거나 부호를 건들진 않는 상태에서 숫자만 약분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분들을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2에 대해서 얘랑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2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계산식을 좀 보자면 왼편에는 좌변에는 a 플러스 2d만 남길 수 있고요. 우측에는 절대값 있는 상태에서 4a 더하기 18d 이런 식으로 최대한 계산을 정리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문제가 몇 번? 2번 풀리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조건을 준 거죠. 과연 우리가 이 절대값을 플러스 나오는 두 식에 대해서 둘 다 과연 나조건을 만족하느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4a 더하기 18b가 양수라는 가정하에는 얘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죠. a 플러스 2b가 4a 플러스 18b 이렇게 될 거고요. 이항해보면 10마이너스 16b가 3a 그러므로 a라는 걸 마이너스 3분의 16d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나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기 위해서 나 조건에다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a3라는 건 a 플러스 2d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6d 플러스 2d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6d 플러스 a6이라는 건 5d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얘가 3분의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0d 그리고 뒤에 있는 괄호는 얘가 3분의 1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d 이렇게 되고요. 자, 어때요? 그러면 얘가 양수구나. 무조건 양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고요. 3분의 10과 3분의 1을 곱하면 얘가 9분의 10d 제곱인데 문제에서 d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얘는 0이지 않고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나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만약에 4a 플러스 18b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서 a 플러스 2d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8d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항하고 이항하면 얘는 5a가 아이고 색깔이 왜 이러죠? 5a가 마이너스 20d인가요? 마이너스 20d. 그래서 얘는 a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4d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a가 마이너스 4d라는 걸 요 나조건에서 적용을 좀 해보기 위해서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4d에 플러스 a3면 2d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d가 될 거고요. 앞에 부분은. 그 다음에 뒤에 거 a6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5d니까 여기다 플러스 5d 하면 플러스 d가 돼. 이번엔 그럼 어때요? 앞에랑 상반되게 마이너스 2d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엔 무조건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d제곱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a가 3분의 16d 마이너스 3분의 16d인 첫 번째 상황이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a1분의 a의 21이라고 하는 건 a1분의 즉 마이너스 3분의 16d 왜 이러니? 마이너스 3분의 16d분의 a의 21은 마이너스 3분의 16d 플러스 20d죠. 그죠? 자, 그래서 d가 약분이 되고 상수 부분만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1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21번 문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값을 풀 줄 아느냐, 그러니까 절대값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할 줄 아느냐에 관한 그런 단순한 계산 문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29번을 보시면 원 두 개가 나오고요. 이 원 두 개에 대해서 겹쳐지는 부분에 대한 넓이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은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이 좀 구분하기 쉬우시라고 색깔 분필로 빨간색 원과 파란색 원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자,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이라고는 AB의 길이가 6루트 2다. 삼각형 ACB는 정삼각형이다.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때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몇 가지에 대한 계산을 하기 전에 표현을 좀 먼저 확인해 보자면 이 빨간색 원의 중심을 5원이라고 지금부터 부를게요. 이 빨간색 원의 중심을 5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 파란색 원의 중심을 O2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제가. 자, 이 O1과 O2에 대해서 자
꼭지점 C에서 5원과 5투를 동시에 지나도록 선을 좀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5투가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삐딱하게 그려서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보시면 이 삼각형 분명 정삼각형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이 삼각형이 분명히 정삼각형이고 정삼각형의 외접원을 그린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정삼각형이 있고 정삼각형에서 외접원을 그렸다면 정삼각형의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도라는 중심각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꼭지점으로 얘를 긋는다면 여긴 60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여기가 60도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분명히 6루트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큰 원의 반지름은 처음부터 6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B로 선을 긋고 여기에서 A로 선을 이렇게 그었다면 6이고 6인데 빗변의 길이가 문제에서 6루트이라는 걸 알려줬죠? 아, 이게 지금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생성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6루트인 직각이등변 삼각형? 아, 그 말은 여기가 수직으로 지나게 만들면은 45도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에서 필요한 각도들을 표시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6루트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돼요? 3루트2가 될 거고요. 요 조그만 A, O2 여기 교점을 M이라고 해볼까요? A, O2, M이다라고 하는 삼각형은 피타고라스 특수각인 60도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루트2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색의 길이는 몇이 돼야 돼요? 나누기 루트 3을 할 거니까 여기는 루트 6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여기서부터 O2에서부터 A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O2A가 있는 삼각형 옆에다가 다시 좀 그릴게요. 지저분해 보이니까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이고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에 해당되는 O2. 사실 무게중심보다는 여기서는 외심이 더 맞는 표현이지만 정삼각형은 무게중심과 외심이 일치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상태죠. O2와 A를 연결한 요 선의 길이, 여기 선의 길이는 얘에 대해서 2배를 할 거기 때문에 몇이다? 2루트 6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요 길이가 루트 6이니까. 이해가 되셨죠? 아, 그럼 여기는 2루트 6이다. 노란색으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파란색 원의 반지름은 2루트 6이었구나. 여기서부터 2루트 6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요 분홍색 삼각형 보이죠? 요 분홍색 삼각형을 옆에다 또 다시 좀 그려서 보자면 6이고 6루트 2인 상태에서 수직이었잖아요. 얘를 반으로 뚝 잘랐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루트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도 3루트 2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실제 필요한 부분은 저 3루트 2를 이용한 어디냐면 요 5원과 5투를 연결한 이 길이에요. 요 길이. 요 부분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3루트 2에서 루트 6을 빼겠죠. 요렇게 뺄 겁니다. 그쵸? 자, 또한 분홍색의 길이가 아까 6이라는 건 얘기했죠. 반지름이 이 문제에서 처음부터. 굉장히 그림이 지금 많이 복잡해졌는데 이제 실제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걸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의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 빨간 색칠한 여기 부분,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 알파벳과 같이 색깔을 표현할게요. A, O, 1, B라는 4분원과 O, 1, A, B라고 하는 4분원, 얘는 이제 훼손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얘와 A, O, 1, C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도형, 요렇게 생긴 도형 A, O, 1, C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도형, 얘가 몇 개? 2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죠.
그쵸? 왜냐면 똑같은 게 여기 O1C, B에도 있을 테니까. 그쵸? 자, 이때 얘네 둘을 어떻게 하면 더하면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 연두색 부분의 넓이를 뭘로 구할 거냐? 연두색 부분의 넓이를 뭐로 구할 거냐면 O2AC라고 하는 부채꼴이 있어요. 그죠? 부채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채꼴이 있어요. 여기 반지름이 2루트 6, 여기가 A, 여기가 O2, C가 되고 여기가 몇 도? 120도가 되도록 하는. 왜? 여기가 60도라는 걸 그래서 표현한 겁니다. 120도짜리 이러한 부채꼴에서 뺄 거예요. 뭘 뺄 거냐면 A, O1, O2라는 삼각형을 A, O1, O2라는 삼각형을 얘를 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을 빼면 이 연두색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알파벳으로 따라가 보셔도 돼요. O1AC는 O2AC에서 O2A51, O1은 여기 있겠죠. 이렇게 O1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때 여기의 각도가 몇 도예요? 45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45도예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O1의 길이, 여기서 O1의 길이는 6인 걸 알고 있고요. O1, O2의 길이, 그게 바로 얘죠. 3루트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길이를 그래서 찾은 거죠. O1, O2라는 길이를. 자, 그럼 어때요? 이제 계산이 끝나가네요.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홍색 4분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2분의 1 R 제곱 세타 4분원이니까 2분의 파이겠죠? 더하기 괄호 요 부채꼴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206이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3분의 2파이네요.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자,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에 두 개의 변의 길이, 즉 6 곱하기 5원 루트의 길이가 아까 여기서 찾은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이었죠?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에다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즉 사인 몇 도? 45도, 즉 2분의 루트 2. 여기에 전체 곱하기 2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두 개 있을 테니까 계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나름 계산이 가능합니다. 36, 4분의 파이, 즉 9파이가 될 거고요. 앞에 부분은 깔끔하게 빨리 끝내버릴 수 있고요. 자, 이쪽 보면은 4, 6에 24, 그죠? 24, 2, 3은 6이니까 약분하면은 6, 4, 24죠? 그럼 4, 2는 8파이. 8파이 앞에 부분은, 그 다음 뒤에 부분 계산할 때 조금 지저분할 수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얘네도 약분하면 몇이에요? 3입니다. 그죠? 3이고 3을 2분의 루트 2랑 같이 안에다가 2분의 3 루트 2를 분배하는 거거든요. 2분의 3 루트 2를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2분의 3 루트 2를 분배합시다. 그럼 2분의 9, 2, 18, 9, 2, 18 그리고 2분의 3 루트를 여기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12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얘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얘의 전체 2배 이런 식이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굳이 제가 약분을 안 한 이유를 알겠죠? 여기에서 2를 안에 넣어줄 거예요, 거꾸로. 그럼 어떻게 돼요? 9파이에다가 8파이가 16파이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8이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얘는 플러스 3루트 10인데 얘만 루트를 안에서 꺼낼 수 있는 숫자가 2니까 2, 3은 6, 루트 3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 그러므로 25파이 마이너스 18 플러스 6루트 3 그죠? 25 더하기 6은 31, 31 빼기 18 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개수의 합이 P, Q, R은 13이겠죠? 31 빼기 18이니까 13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이 원의 중심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지나는 선을 그었을 때 일단 중심각 60도, 45도 체크할 수 있겠느냐, 특수각을 이용해서 길이들을 체크했다면 이 부분, 5원, 5토라고 했던 이 부분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부분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도형으로 찢어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29번에서 아마 도형을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헷갈리는 학생들은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 n이라고 주어진 이러한 2차 함수에 대해서 y는 fx와 y는 mx가 만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하자. 이때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더 크게 되도록 하는 식을 만족하는 30선 이하의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30번 문제치고 사실 중간 해석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fx와 어떤 1차 함수 y는 mx가 만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은 우리가 원래 배웠던 기본적인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난다에 해당되는 판별식을 이용을 하겠죠. 즉 x의 제곱 더하기 n이 mx와 같다라는 식을 쓸 거고 이항을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n은 0. 그럼 얘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보면 m제곱 판별식 b는 m제곱 마이너스 4n인데 만난다 그랬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죠. 자, 이랬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n이라고 하겠다. 이런 말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수 m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좀 대입을 해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a1이라고 하는 값이 의미하는 건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m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이에요. 자연수 m의 최소값. 자, 아시다시피 식이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와 2보다 크다 두 개로 나올 텐데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의미가 없고요. 결국 여기서는 m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 m의 최소값은 2가 될 거예요. 아, 얘는 2구나. 자, 다시 그러면 a2다라고 하는 값은 m자리에다 1을 대입하면 또 m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m의 값은 사실 루트 8 일부러 안 뺏겨낸 거거든요. 루트 8 그러니까 음수 쪽은 계속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수 m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m의 최소값 이건 3이겠구나. 그러면 a3는 m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m이 루트 1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4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건 대체 규칙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몇 개만 좀 더 써볼게요. 자, A4라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M제곱 마이너스 16. 그럼 얘는 M의 값이 루트 16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이니까 4. 이번엔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이게 결국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냐면 결국 이 부등식이 사실은 계속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m제곱이 n의 값이 루트 4n이라고 했을 때 최소의 자연수 m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요 4n에 관한 값이 제곱수가 되는 숫자를 기준으로 변하는구나. 지금 보시면 그래서 4n이 4가 되면 제곱이 되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제곱수를 찾아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a의 5는 m의 값이 루트 20. 그죠? m의 값이 루트 20보다 크다. 그럼 얘는 몇이 돼요? 5가 되겠죠? 변하죠. 그죠? 그 다음에 a의 6은요. m의 값이 루트 24. 그럼 여기도 5겠네요. 왜? 아직 루트 25. 16 다음 나온 제곱수는 몇이에요? 25죠? 25가 되기 전이니까 아직은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a의 7 어떻게 되겠어요? 28 루트 28 그죠? a의 8 루트 32 근데 a의 9 루트 36 근데 어차피 이상이죠. 2상 그럼 얘네 셋 다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이다?
아, 얘는 어차피 5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죠? 6이구나. 얘네 셋이 6이 되겠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면 A의 10은 루트 40, 11은 루트 44, A의 11은 루트 44, A의 12는 루트 48. 얘네 셋이 몇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얘네가 36 다음에 나오는 제곱수인 77의 49보다는 작은 아이들이니까 얘네 셋이 바로 몇이 될 것이다? 7이 될 것이다. 다시 A의 13 루트 4, 3, 12, 52. 자, 예상해 볼게요. 77에 49였죠. 88에 64가 되기 전까지 64. 그러면 13을 대입했을 때 64가 되는 건 여기다가 16을 대입했을 때네요. 16, 16. 여기까지는 루트 64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아, 얘네는 다 8이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을 수 있게 만들되 정확하게 여러분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33 이하의 n까지만 확인해라 라고 한 거고요. 이 다음부터 이제 또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제곱수 근처에 있는 수까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았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모든 n의 값의 합이잖아요. A1에서 A2로 갈 때 바뀌었죠. 즉 n의 값에는 1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1로 갈 때도 바뀌었고요. 여기서 1로 갈 때 바뀐 것처럼 여기서 1로 갈 때 안 바뀌었죠. 근데 A4에서 A5로 올 때 또 바뀌었죠. 여기서 1로 갈 때 안 바뀌고 여기서 1로 갈 때 바뀌었네요. 6도 될 거고 그 다음에 9에서 10으로 갈 때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12에서 13으로 넘어갈 때도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바뀌기 직전 이 항들의 한 번호들 얘네들을 다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뒤에 나오는 값을요 2번만 더하시면 3번만 더해보시면 되거든요. AN이 9가 되는 거, 10이 되는 거, 11이 되는 거 이렇게 3번만 더해보시면 되고요. 고기 부분에 대한 계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n에다가 숫자를 1, 2, 3, 4 대입해 가면서 규칙을 찾을 수 있는가? 근데 그 규칙이 어떻다? 명확하게 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시면 아 이게 지금 m이라는 자연수가 루트 4m보다는 크거나 같도록 하는 최소의 자연수 그럼 얘가 제곱수 근처에 있을 때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루트 16 제곱수일 때 변화가 생기고 루트 24에서 루트 28 즉 루트 25를 좌우에 놓고서 변해있고 이거를 부등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사실 근데 30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수식으로 정리를 한다기보다 아이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n값의 합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